많은 단지들이 전세가가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의 추이를 잘 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거래량과 가격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데 정말로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수도권에 좀 한정된 얘기예요. 전국이 이제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원래 역사적으로는 디커플링 된 기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서울 수도권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치고 사이트를 한번 보시죠. 일단 시도별 시황 분석에서 서울로 놓고 실거래가 추이를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 실거래가 추이에서 서울은 현재까지 내려가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격 흐름을 한번 보시면 지수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조금 늦습니다. 23년 5월, 6월 정도에 반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하락 전환한 모습은 보이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전세 대비 저평가에서도 여전히 좋음이 아니라 유의 수준으로 이렇게 갔다는 건 여전히 전세가율이 좀 낮다. 그리고 전세 가격에 비해서 현재까지 매매 가격이 조금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 대비 저평가 지수는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 역시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서울은 전세가율이 최고일 때는 74까지 이렇게 75 정도까지 갔었다가 다시 요즘에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이게 반등한 다음에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택 구매력 지수는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이제 매긴 건데 이게 좀 반응이 늦습니다. 아마 여기가 이제 9월이 되고 하면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입주 물량은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4년과 25년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죠.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은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보다 이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큰 수준이 아니고 지금 이제 조금씩 더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래량과 매물량입니다. 일단 매매 거래량부터 한번 보죠. 최근 3년치가 반등한 요때 거래량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거래량을 바탕으로 가격이 올랐었고 이때도 계속해서 매물은 쌓이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물론 이 매물들은 갈아타기 수요 매물이 가장 많아요. 실제 시장을 나가보면은 내 집이 그냥 팔리면 그만, 안 팔리면 그냥 안 갈아탈래, 이래서 그냥 호가를 내리지 않고 내놓는 매도자들의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중에 급한 사람들은 하나씩 급매 가격에 처리를 하면서 아파트의 가격들을 끌어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 매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건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 전세를 한번 보죠. 전세를 봤을 때는 전세 거래량도 여전히 좀 많은 수준이긴 하고 전세는 매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죠. 매매보다는 전세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를 한번 볼게요. 경기도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전체로 봤을 때 반등폭이 여기 컸다가 조금 이제 내려온 거 보실 수 있죠. 꼬리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경기도는 벌써 하락한 지역들이 조금 보이는구나. 지수상으로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전세 대비 저평가는 여전히 서울하고 비슷하게 좀 유의 수준이고 소득 대비 저평가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거는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갔죠. 저평가로 가고 있다가 다시 고평가로 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전세가율은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매매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경기 쪽에 입주 물량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24년하고 25년에 조금 있지만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미분양 역시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역시 거래량이 중요한데 일단 전세 거래량부터 먼저 볼게요. 최근 3년에 계속해서 전세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신에 매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최근에 역시 서울과 비슷하게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래는 잘 되고 있다. 반면에 매매 같은 경우는 3년치를 봤을 때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고 매물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서 서울 수도권이 앞으로 떨어질까요? 오를까요?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연히 한두 번 맞다고 하더라도 이걸 계속해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실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별로 의미 없는 일인데 향후 몇 개월 뒤에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 이 정도는 충분히 예측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향후 전세가가 올라갈 확률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려서 매매가까지
어디까지 끌어올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전세가가 높아질 확률이 높은 만큼 내가 전세를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예측할 수 있는 거라 서울을 지표로 한번 볼게요. 일단 매매지수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아마 다시 조금 있다가 꺾여가지고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등의 폭이 매매보다는 전세가 조금 더 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어쨌든 매매보단 전세의 반등 폭이 보여지는 것도 일단 크고 거래량이나 매물량을 중심으로 봤을 때도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확률은 높겠구나. 전세가율이 내려왔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건 여전히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미분양은 서울이 이제 그렇게 감소하고 있고,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 매수 우위는 매수자가 얼마나 많느냐. 매수 우위 지수가 계속 올라왔다가 9월 이후에 사실 좀 꺾이긴 했어요. 추석 이후에. 그래서 매수 우위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점점 더 매수자의 힘이 세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가 사람들이 지금 매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는 아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감소했고, 전세 거래는 여전히 조금 매매 거래보다 많은 수준이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내려가고 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반영이 늦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미래 전망 지수도 되게 중요한데 미래 전망 지수에서 올라가다가 좀 꺾였죠. 그런데 여전히 매매보다는 전세 전망이 더 높습니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앞으로 전세가는 서울은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단지, 내가 갈아타고 싶은 단지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개별 아파트마다 다 다릅니다. 개별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를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잠실의 리센치 가장 반등폭이 컸죠. 올해 초부터 계속 22억대 거래되다가 23억대 거래되다가 그다음에 24억대, 25억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26억까지 전고점을 다 회복했습니다. 이 단지의 전고점이 26.5억이었는데 전고점을 거의 다 회복했다가 지금 요즘에 다시 실거래가가 찍히는 것들을 보면은 다시 25억 언더에서 실거래 가능한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리센치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이 단지가 굉장히 대표성을 띠면서 좀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단지에서 최근의 거래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에 거래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동이 조금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게 단지마다 다 다릅니다. 옆에 파크리오를 보면은 21억 5천, 21억 7천 막 이렇게 갔다가 다시 19억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즘에 파크리오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잠주 원래 이 단지가 실질적으로 리딩을 했던 단지인데 보시면 여전히 25억 9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 거래에 비해서 떨어진 모습이 별로 없죠. 물론 거래가 많이 되진 않았지만 최근 11월 거래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호가를 유지하고 있는 단지가 있는 반면에 떨어지고 있는 단지도 있다. 그럼 지금 서울만 이럴까? 지금 경기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동탄의 반등폭이 굉장히 컸었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롯데캐슬을 대장으로 뽑더라고요. 최고가가 이제 16억 2천이었는데 최고가를 10월에 찍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억대 거래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호가는 막 16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최근 실거래가는 없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건 경기도건 좀 단지별로 이렇게 좀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전세가들이에요. 전세가들이 예전에 거래됐던 이 4억대, 요즘에 이제 4억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5억대가 이제 계속 거래되고 있고, 예를 들어 이제 평촌도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데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학군지의 힘을 잃어서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현대홈타운 이런 단지들도 올해 초 6억대 이렇게 나왔다가 그러면서 지금 7억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6억대의 거래가 되던 전세가가 지금 7억 이상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 전세가는 조금 더 높아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 단지들만 보여드렸지만 많은 단지들이 전세가가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의 추이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타이밍에서 전세를 한 번 더 살지 연장해가지고 계약갱신 신청권을 쓸 수 있다면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이걸 살아야 될지 아니면은 매수를 해야 될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냐. 지금 실거래가가 올랐다가 다시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고 이런 것들은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게 내 개별 단지에 적용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다 평균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관심 있는 단지다. 그럼 그 관심 있는 단지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30평대를 알아보고 있고 내가 8억에서 9억대 정도의 집을 알아보고 있고 난 500세대 이상이면 좋겠어. 저는 지금 막 이런 단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꿈의 숲 대명 루체는 이 바로 앞에 동북선이 이제 들어오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나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인뉴타운에서 좀 연식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선호도가 조금 떨어져서 가격은 싼데 지금 다른 요런 꿈의 숲 아이파크나 이런 단지들보다 반등폭이 적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해서 대략 지금 8억 4, 5천 정도의 지금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과 비슷한 단지들이 이제 많이 보여요. 바로 밑에 이제 이문희경 뉴타운이랑 비교를 많이 하니까 이문희경 뉴타운의 브라운스톤 휘경 이런 단지들도 이제 사실 충분히 비교군이 됩니다. 연식이 조금 더 신축이긴 하지만 이런 단지들을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죠. 전세가를 봤을 때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가치가 거의 비슷한데 지금 누가 더 비싸냐가 이 아이는 호가 거의 8억 8천, 9억 정도에 나오고 있고 여기는 8억 4, 5천 정도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주변에만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수색증상 뉴타운의 왼쪽 위에 있는 향동지구의 약간 연식은 신축이지만 이런 단지들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덕양구 향동동 폴의 4단지 이런 단지들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도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해보면서 원래 낮았다가 전고점이 높았다가 현재 비슷하게 있구나.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단지는 레미안 하이어스라는 단지예요. 3본에서 연식은 좀 신축이고 호재가 있는 금정역의 도보권으로 가능한 초품화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한번 비교 평가를 해보는 거죠. 원래 가격이 높았었다가 현재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있네요. 현재 얘가 실거래가가 된 가격을 보면은 8억 5천 정도. 이 단지가 만약에 8억대의 거래가 가능하다면 이 단지는 지금 전세를 살 게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단지들이 곳곳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안양 메가트리아 여기 거의 5천 세대 가까이 되면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이렇게 맞추면 거의 비슷하죠. 지금 8억 3천에서 5천 사이 정도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전세가로 봤을 때도 원래 이쪽이 더 높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울과 경기권에서 내가 지금 반등폭이 좀 적은 단지, 과거 전고점 대비 내가 지금 상승폭이 좀 더딘 단지들이 어딜까를 봐서 지금 이미 매매가가 반등이 많이 된 데들은 전세를 한 번 더 살면서 내가 생각한 적정 가격대 가격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지만 지금 현재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내가 최저점 타이밍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매매가가 전세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단지의 가격이 얼마고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수해야 되는 아파트가 있고 좀 기다려야 되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